오늘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 주최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자들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맨 우측에서부터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인 송인수 선생님이십니다. 그리고 좋은 교사 운동의 전 대표이시고 또 쉼이 있는 교육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진우 선생님이십니다. 저는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 맡고 있는 윤지이고요. 제 왼편으로 아이건강연대 운영위원이신 김민선 선생님이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희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어떤 피폐한 삶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어서 두 가지 주제, 즉 학원 휴일 휴무제와 그리고 학원의 심야 영업 시간 단축을 목표로 해서 결성을 했고요. 지난 한 5년의 세월 동안에 저희들은 그 학원법 개정을 통해서 학원 휴일 휴무제 및 또 지금 전국적으로 차이가 있는 조례를 통해서 이 학원의 심야 영업 시간을 지금 규제하도록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학원법을 개정을 해서 일괄적으로 통일시키도록 하는 그런 국회에서 그 법 개정을 하도록 요구했었고요. 그리고 국회 법 개정 이전에 지금 현재 시도별로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5개 지역을 제외하고 5개 지역만 밤 10시로 제한되어 있고 그 외 13개 지역에서는 밤 11시, 12시까지 이렇게 허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회에서의 법 개정 이전 단계에서 교육감들이 조례 제정권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지금 11시, 12시로 되어 있는 지역들도 최소한 밤 10시까지 제한하도록 전국적으로 통일하도록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에 저희들이 수차례 요청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통일하지 않더라도 자체 내에서 밤 10시까지 이렇게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요구를 했으나 일체의 어느 지역도 여기에 호응하지 않아 왔던 과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학원 휴일 휴무제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여 전부터 이미 성인들과 관련해서는 저녁이 있는 삶을 표방하고 사회적 공론화가 이루어져 왔고 그리고 현재는 주 52시간의 주당 근무 시간들을 제한하도록 하고 이것을 어길 시에는 사업주들을 처벌하도록 하는 그런 강력한 법안들을 지금 제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훨씬 어린 아이들의 경우는 지금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월화수목 금금금 주 7일 공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도 시간 제한 없이 11시 12시 심지어 이 조례를 지키지 않는 거의 학원들의 경우 심야에 1시 2시까지도 공부를 하도록 지금 강요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감 선거를 이제 이틀 앞둔 저희 시점에서 전국 교육감 후보로 나선 후보들이 이 학원 휴일 휴무제와 학원의 심야 영업시간 단축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의견을 묻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또한 저희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오영훈 의원실이 작년에 전국의 학생 10,0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사교육 종료 시간과 관련 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그 결과들도 오늘 함께 발표하고자 합니다. 매우 의미 있는 결과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의미하게 오늘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기자회견문은 쉼이 있는 교육 시민포럼의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김진우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진우입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크게 두 부분인데요. 하나는 각 시도별로 심야 사교육의 어떤 실태 부분하고 하나는 이제 교육감들의 입장 부분인데요. 우선적으로 심야 사교육의 실태를 조사한 이유는 우리가 이 심야 영업을 단축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학원 측이나 또 일반 시민들 가운데서라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줄여봐야 풍선 효과로 개인 고액가해로 넘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제 실제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여부를 이제 검증하는 차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과 오영훈 의원실이 조사한 기존에 다른 자료가 있었는데 그 자료의 부분을 이번에 좀 더 상세하게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그 결과가 이제 3쪽에 나와 있는데, 이제 시도별로 11시 이후에 마치는 경우가 얼마나 되냐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이제 10시 이후로 볼 수도 있는데, 학생들의 경우에 이제 10시까지 딱 마친다 하더라도 딱 칼같이 마치는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어영부영 하다가 뭐 학원에서 이렇게 하원하는 경우들이 있을 경우에 10시 이후에 마친다 이렇게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분명하게 11시를 기준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북 같은 경우가 44.8%로 가장 높고요. 고등학생 10명 중에 한 4, 5명이 11시 이후가 돼야 종료가 된다 하는 것이고, 쭉 이렇게 대전, 울산 순으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제 광주부터는 비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광주, 전북, 세종, 제주, 대구, 서울, 경기인데 이 중 전북과 제주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지역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는 조례를 적용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전북과 제주가 다소 예외적이긴 한데 어쨌든 이 결과로 봐서 10시 제한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에는 분명한 현격한 차이가 난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적으로 풍선 효과 보다는 전체적으로 풍선의 압력이 빠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쪽에 이제 저희가 첨부한 그 자료는 실제로 이 심야 영업을 몇 시로 단축하는 것이 좋겠느냐 조사를 했을 때 전체 85.4%는 10시 전에는 마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학생 급별로는 초등학생은 밤 8시가 가장 적당하다, 중학생은 밤 9시, 고등학생은 밤 10시라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론을 참조를 했을 때 지금 향후 학원 조례는 10시로 되어 있는 지역은 초중 학생에 대해서 더 앞으로 당겨야 되고, 여전히 12시로 되어 있는 지역은 시급히 이 부분을 개선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쪽부터는 저희가 교육감들에게 질의한 부분입니다. 학원 휴일 휴무제와 심야 영업 단축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 찬반의 표시는 6쪽에 나와 있습니다. 찬성이 23명이고요. 반대한다라고 하는 경우는 2명. 그 다음에 불분명하게 찬성도 반대도 분명하게 밝히지 않은 경우가 11명이고 응답하지 않은 캠프는 23명입니다. 여기 중간에 괄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응답을 이번에 답변을 보내지를 않았는데, 현직 교육감의 경우에 저희가 작년도에 송기석 의원실을 통해서 질의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답변에 기초해서 저희가 입장을 분석을 한 것입니다. 학원 휴일 휴무제가 그렇고, 7쪽에는 학원 심야 영업 단축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은 24명, 반대는 3명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쪽에는 그렇다면 조례를 제출하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둘 다 제출하겠다는 후보 13명, 학원 휴일 휴무제만 제출하겠다는 2명, 심야 영업에 대해서 제출하겠다 2명, 반대 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찬성은 하지만 직접 제출하겠다는 비율은 조금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질의를 진행하면서 느꼈던 부분인데, 이 교육감 선거가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물론 다른 뭐 지자체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저희가 처음으로 전국적으로 교육감 후보들의 입장을 물었는데 거의 한 절반에 좀 못 미치긴 하지만 27명이라는 숫자가 아예 응답을 하질 않았습니다. 저희가 3차례 공문을 보내고 확인 전화만 해도 최소한 3번이고 안 하는 후보 쪽은 한 5-6번 이렇게 갔을 텐데 아예 답변이 없는 경우들이 이렇게 많았고요. 심지어 어떤 캠프에서는 우리는 선거 기간 동안에 바쁘니까 이 시민단체가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응답 안 하는 게 원칙이다, 이런 황당한 답변을 해서 제가 제 길을 의심한 적도 있습니다.
안 그래도 뭐 교육감이 누군지도 모르겠다 깜깜이 선 거라고 비판을 받는데 그나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후보들의 입장을 확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응답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이건 유권자를 어떻게 아는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선관위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선관위가 좀 질서 있게 질문지를 수합하고 답변을 받아서 공식적으로 공개하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가 정리를 하기로 우리가 4가지로 분류를 해봤습니다. 심의 있는 교육의 친화적인 후보, 그렇지 않은 후보, 그 다음에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온적인 후보로 분류를 했을 때 색깔로 표시를 했습니다. 11쪽에. 그래서 우리가 그린 후보라고 하는 경우는 학원 휴일 휴무제와 심야 영업 단축에 다 찬성을 하겠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례도 제출하겠다라고 하는 후보들이 포함이 되어 있고, 옐로우라고 하는 것은 이 찬반의 입장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레드는 반대의 입장을 가진 경우 이렇게 했고, 아예 응답하지 않은 후보는 블랙 후보, 깜깜이 후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린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22명, 옐로우 후보 5명, 레드 후보 5명, 블랙 후보 27명으로 분류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제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이 학원 심야 영업 같은 경우는 이미 이 요구되은 역사가 오래고 2008년도부터 밤 10시까지 하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여전히 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 현상들, 그리고 그러나 실제로 이 우리가 오늘 조사 결과를 보면 알겠지만 분명히 어떤 아이들의 삶에 분명한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이 부분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교육감들 그리고 후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각성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전 사회적으로도 이제 저녁이 있는 삶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상황에 아이들의 삶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이 현실을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번에 당선된 교육감들은 향후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아이건강연대의 김민선 선생님 한 말씀 더 보충해 주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2014년부터 이 쉼이 있는 교육을 출범하게 된 이유가 아이들의 학습권 그러니까 건강권, 생명권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밤 10시 이후에도 학원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아이들에게 그 강제적인 학습을 강요하는 거고요. 그것을 학원을 영업하고 있는 학원업자, 학원을 보내는 학부모님, 그것을 방관하고 있는 교육감, 그리고 그 현실을 무시하고 있는 일반 의견들이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이 학원을 영업만 안 하더라도 다른 아이들이 다 같이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를 밤 10시 이후에 학원을 보내지는 않겠다, 또 휴일에 보내지는 않겠다라고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응답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학원 영업이 10시 이후에도 새벽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 아이들은 쉴 수 있는 권한조차 없고, 노동시간도 52시간 이후면 처벌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의 건강권, 생명권에 관련된 이 학습에 있어서는 아이들에게 건강이 전적으로 외면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거는 학원업자가 돈을 얼마나 버는지, 얼마나 영업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하고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지만 아이들의 삶이 이토록 무너지고 아이들의 건강이 해쳐진다면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결과입니다. 교육감의 투표를 하고 후보를 내고, 그래서 시민들에게 한 표를 요구하는 후보로서, 교육감 후보로서 여기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의 삶,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도록 반드시 휴일 휴무제, 모든 어른들도 다 쉬고 있고 아이들도 실제로 부모들이 쉬는 휴일에 같이 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육감 후보들뿐만 아니라 그 학원업자들도
그 학원에는 아이들만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학원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 운전 아이들을 실어 나르는 운전수, 운전 기사 분들도 계십니다. 거기에 노동권도 물론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원 휴일무제, 학원 심야 영어 금지는 반드시 관철되어야 되고 교육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무응답 또는 반대의 의견을 보이고 있는 사람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네, 말씀 감사하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교육 정책 관련해서 뭐 연구하고 또 정부에 요구하고 촉구도 하는데 이 학원 휴일 휴무제 그리고 학원의 심야 영업 시간 단축이라는 사안이야말로 가장 단순하고 또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그 요구 사항이다.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수년 동안 단 한 번도 조금도 진척되지 않는다는 사실에 저희들은 굉장히 정말 그 자괴감과 어떤 좌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그 심경입니다. 지난 4년간 13개의 교육청이 진보 교육감으로 당선되었다고 하지만 이와 관련된 어떠한 합의나 진전도 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나 참담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정말 진보 교육감이냐라고 하는 기본적인 단 하나를 꼽는다면 이 사안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교육 정책을 바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복잡하고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지만 이 사안이야말로 좌고우면할 것이 아닌 정말 아이들의 그 생명권 건강권 그 하나만 보더라도 이건 너무나 무자비한 것을 방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무응답하거나 또는 뭐 우리의 어떤 그 농어촌의 어떤 사정을 고려해서 그 시민들의 의견을 물어서 결정해야 한다거나 하는 어떤 그런 그 의견들을 내세우는 교육감들의 어떤 면피성 발언들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또 교육감의 기본적 자질에서 미달한 아이들을 과연 사랑하는 교육감이냐 교육자냐 하는 부분에서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이번 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할 때 좀 그 어떤 고려를 해야 할 가장 중요한 바로미터라고 그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뭐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으신지요? 네, 혹시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십니까? 아니 근데 저는 김진우 선생님한테 저요? 뭐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이제 심야 교수 이제 이제 하한선 이제 조례로 이제 찬반 그리고 일요 휴무제 또 찬반 그리고 조례 제출까지 이제 이렇게 찬반 의사를 확인했는데 결국은 그 조례가 핵심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찬반 의사를 밝혔어도 조례로 나는 제출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그냥 뭐 찬성하지만 나는 아무 일도 안 할 거야 이제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결국 조례로 그 찬성의 의사가 표현되는 것이 진정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보고 그 중에서 실제로 현직 교육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또 높다고 이야기하고 여론조사가 그렇게 나온다 볼 때 8페이지에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례 제출을 둘 다 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 당선 가능성이 높은 분들 여론조사를 해보니 그런 분들이 지금 어떻게 포진되는지 제가 얼핏 보기에는 한 2군데 정도가 조례 제출을 하는 교육감이 당선되겠구나. 그러니까 뭐 광주가 아마 장희국 후보가 좀 유력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남에서 박종훈 후보가 유력하고 나머지는 그렇게 유력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걸로 보고 그러면 결국은 학원 뭐 또 저쪽 울산에 이제 노옥희 이분도 좀 다소 좀 이렇게 그 유력한 것처럼 보이는데 한 2개 내지 3개 지역에서의 후보들만이 나중에 교육감 되었을 때 조례 제출을 좀 하겠구나. 광주, 경남 나머지 15개 지역이나 4개 지역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물론 이제 조희연 후보가 좀 이렇게 있으니까 한 3개, 4개 정도는 되긴 될 텐데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조금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현직 교육감의 경우가 찬성의 입장을 갖고는 있지만 조례를 제출하느냐 부분에서 조금 소극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어서 이제 좀 실망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이제 뭐 아무튼 이 부분은 뭐 향후 더 압박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근데 이제 교육감들 입장도 어떻게 보면 오락가락하고 있는 게 예전에 몇 년도입니까? 그 교육감 협의회에서 학원 휴일 휴무제에 대해서는 공동 결의를 한 바가 있거든요. 단서를 초등학생들에 대해서 그렇게 단서를 붙여가지고 지금도 뭐 조희연 교육감이 점진적으로 가야 된다 뭐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교육감들이 할 수 있는 정도는 이제 그 정도로 일단은 보면서 저희들은 좀 입법을 국회에 이제 입법을 요구하는 형태 이 두 가지 방향으로 계속 요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 부분만 볼 때는 좀 소극적인 부분이 아쉽긴 하지만 일단 또 당선이 되고 나면 또 우리가 여론을 만들어 나가는 것에 따라서 교육감들은 또 변화되지 않을까 네. 생각들 합니다. 이후의 과정은 또 저희 내부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좀 이걸 더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좀 논의를 더 지속하도록 하고요. 예, 오늘 기자회견은 그럼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